이게 CRS 93316이라는 은하인데 G값이 16.4입니다. 와, 클래스가 다르다. 빅뱅 이후에 3억 년도 안 돼. 2억 5천만 년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는 거예요. 원시 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원시 은하는 훨씬 더 이전에 그래서 저런 은하들이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빅뱅 이론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천문학자들한테 숙제를 던져주기 시작한 거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제임스 웹 이야기 진짜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다는 그렇죠. 얘기고 또 할 이야기도 많은 거고 앞으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야기를 다뤘나 했더니 동영상 저희가 만든 동영상으로는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제임스 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지난 제임스 웹의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또 소식 업데이트 해드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발사를 했습니다. 안될과학 MBC랑 또 네. 이제 국립과천과 같이 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임스 웹이 마지막에 분해되는 장면이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네. 제임스 웹의 모습이죠.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갑니다. 가는 동안 344개의 부품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품이 안녕. 태양 전지판을 펴니다. 저 때 기분이 엄청나게 짜릿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갑니다. 예. 한 달 동안 목적지인 L2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데 그렇죠. 31분 만에 저 모습 보셨죠? 네. 지금 태양 전지판이 펴지고 그렇죠. 2시간 있다가 안테나를 펴게 됩니다. 가는 내내 한 달 동안 저 많은 부품들이 이제 접혀져 있던 거, 구겨져 있던 거, 말려져 있던 것들이 다 작동을 해야 돼요. 다 피는 거야. 네. 최초의 준비가 344개인데 우주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사실은. 방사선도 많고 온도도 엄청나게 낮고 어디는 햇빛 받으면 온도는 또 엄청나게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저 344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L2 포인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L2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L2 포인트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헤일로 궤도라고 그래서 L2 포인트가 한 점의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돌게 됩니다. 네, 그 주위를 돌게 되는데 저 도는 궤도가 엄청나게 커요. 도착해서 뭘 하냐? 관측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저게 한 별 하나를 찍은 거예요. 18개의 거울에 들어오는 같은 별을 하나하나 정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포커스도 맞춰야 되고 초점도 맞춰야 되고 이제 조정을 하면서 저 앞에 있는 저 곳에 빛이 다 모이게 거울을 조금씩 조정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많은 18개의 빛이 딱 한 점에 들어왔을 때 거울 정렬이 완료가 되는 거죠. 야, 이때 꿀잼이었죠. 진짜 꿀잼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울 정렬을 한 끝에 우리 이 사진을 보고 진짜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니얼 스펙이라든지 니얼 캠, 그다음에 FG 파인 가디언 센서, 그다음에 이리스 미리 전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장비들입니다. 예전 자료들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논문 쓰고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와이즈 망원경, 스피처 망원경입니다. 저 때도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스피처 망원경은 정말 화질이 좋다고. 스피처도 뭐 혁신. 혁신이었어요. 진짜. 화질이 정말 좋은데 오른쪽에 똑같은 천체를 JWST가 찍은 거예요. 눈 떴죠? 진짜 대박이죠. 제대로 눈 떴죠. 네, 와. 하지만 그 와중에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거울의 미소 유성체가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경이 노출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게 박았다. 그래서 멍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세게 그쵸? 박을 수 있을 것도 계산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히 관측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온 가장 첫 번째로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입니다. 제일 먼저 공개된 스맥스 0723. 오늘 궤도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팬분께서 우리 항성님 하면 또 제임스 웹. 그러니까요. Unfold the Universe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임스 웹의 모토잖아요. 와. 이거 쓰고 다니면 비 올 때 인싸.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야, 대단하지 빛을 않을까? 받으니까 예. 또 되게 이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산을 펼쳤을 때 안쪽에서 우주가 딱 데이트하다가 자기야 이게 M31이야 하면서 비 오는 날 야외에서 플라네타리움 데이트 가능. 요거는 딱 그렇게 했어요. 네. 자기야 이게 M31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됐죠.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있는 게 관측이 됐었고요. 뭐 사실은 수증기가 있는 거는 그 이전 관측 자료로도 알고는 있었어요. 정교해졌다. 네. 하지만 지금 뒤에 상상도 보이시죠? 뿌연 모습과 함께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슈테판의 오중주도 그 다음에 공개가 됐었죠. 그렇죠. 절친 친구들. 네, 절친 하지만 친구들. 지나가는 아저씨 한 명. 그렇죠. 지금 오른쪽에 쟤는 지금 친한 친구죠. 막 부딪히려고 예, 예. 하는 친구들. 저 지금 나오는 애는 지나가는 아저씨죠. 네, 지나가는 아저씨. 가까이 착시 지나가는. 현상.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아예 조금 다르죠.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아. 모든 사람의 데스크탑. 아. 요것도 나왔었고. 아.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죽어가는 별. 네, 죽어가는 별의 모습, 남쪽 고리 성운의 모습이었죠. 아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1주년 되면서 어떤 것들을 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임무였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시간의 끝에 서 있는 은하를 바라보다. 과학자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최초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은하를 관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빅뱅 이론으로 예측된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해선 별과 은하가 생겨나기 시작한 순간을 관측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가장 먼 은하는 Z, 그러니까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10일 정도가 한계였어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빅뱅에 가까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저게 한계예요. 네. 장비의 특성상 저게 한계인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외부 은하들을 찍었는데 지금 1번, 3번, 2번에 보시면은 노란색 점들 보이세요? 네. 저게 정말 멀리 있는 은하를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노란색들이 별이 모여있는 성단들이에요.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저 먼 은하에서도 별의 집단, 개개의 별을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박이다 진짜. 그죠?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우리가 적색편이 10일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고 그래. 그 이상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 다음 장 주시면요. 13.2 오. 찍습니다. 그냥 찍기만 했는데도 이미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을 했던 가장 먼 은하보다 더 멀리 봅니다. 저 지금 리만 브레이크라고 돼 있잖아요. 수소 원자 전자가 이제 이온화돼 있다가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가장 원자 쪽으로 떨어질 때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하거든요. G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Z0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환산하는 그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허블 상수랑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빅뱅의 순간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네. 여태까지 모든 인류가 발견한 우주 망원경 중에서 가장 먼 은하를 관측을 한 거예요. 이게 CRS 93316이라는 은하인데 G값이 16.4입니다. 와, 클래스가 다르다. 16.4예요. 빅뱅 이후에 3억 년도 안 돼. 2억 5천만 년 정도.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 빅뱅 이후에 약 1억 5천만 년 전부터 별이 생성되면서 3억 년 정도부터 이제 초기 원시 은하가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저 은하를 보면은 이미 충분히 밝고 아주 많은 별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는 거예요. 원시 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원시 은하는 훨씬 더 이전에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저런 은하들이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빅뱅 이론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천문학자들한테 숙제를 던져주기 시작한 거죠. 빅뱅 이후에 약 1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사이에 팝3라고 하는 제3종족 우주 최초의 별이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빅뱅 이론에서는 이런 별들이 이제 모여서 원시 은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때 별은 정말 거대해요. 왜냐하면은 태초의 빅뱅 이후에는 수소라든지 헬륨, 그다음에 조금의 리튬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뭐 그 이상의 금속들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문학에서 말하는 금속은 리튬부터가 다 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수소하고 헬륨은 그게 기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식혀줄 냉각수가 없는 거예요. 금속들이 안에 태양처럼 조금에도 이 압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수소 기체밖에 없었으니까 제3종족들은 엄청나게 크고 뜨겁고 무거웠다고 그래요. 근데 저런 별들은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요. 빨리 태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원시 은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발견된 그런 은하들은 이미 저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지난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1억 년보다 더 빨리 별이 생성되지 않았냐, 그 원시 은하는 그거보다 더 빨리 생성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아주 먼 은하들입니다. G13이라는 거는 이제 거리를 말하는 거고 전부 빅뱅 이후에 3억 년 후에, 2억 5천만 년 후에, 2억 9천만 년 후에 이미 이때 거대한 은하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 질량의 한 10억 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 질량을 재보니까. 이런 거대 은하를 형성했다는 것은 초기 원시 은하가 훨씬 더 일찍 생겼다는 것, 그다음에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날짜를 보시면은 2023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 학회가 열리고 있어요. AAS라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가장 멀리 본 은하들에 대해서 몇 시간 전에 발표된 거예요. 이거는 니얼캠 사진을 690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모자이크한 사진이에요. 아까 우산에 찍혔던 거 그 영역보다 8배나 넓은 영역인데 저게 어디 있냐면은 우리 북두칠성에 보면은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국자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거 전부가 G가 3에서 9 정도 사이에 850개를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거죠. 이때 이미 우리 같은 나선 모양이라든지 디스크 모양이 있는 건지 은하가 충돌 중인지 원 모양인지가 정확하게 벌써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은하 진화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모양을 구분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저 이미지들은 어떻게 얻어냈나?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JWST 3개의 자료를 합쳐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초기 은하에서는 이런 디스크 같은 것들을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은하 진화가 우리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언제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009년도에 몇 번 소개해드린 갤럭시 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티즌 사이언스의 대표적인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갤럭시 주라는 걸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튜토리얼과 함께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저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 완두콩 모양의 은하를 찾아냈어요. 진짜로 초록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초록색 필터링을 입히잖아요. 유난히 초록색 필터링을 입히는 그 이미지에 밝은 거예요. 다른 색깔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완두콩 은하라고 부릅니다. 저기 사실 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은하인지 별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을 보면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맥스 0723에서 지금 저런 똑같은 모양의 완두콩 은하가 발견이 된 거예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 적외선 쫙 있어요.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은하들은 가지고 있는 가스들 때문에 저렇게 띄엄띄엄 방출선을 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록색으로 보여드렸던 은하, 그다음에 스맥스 0723에서 발견된 완두콩 모양의 은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라는 거죠. 최소한 131억 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우주 초기의 모습인데 이때도 이미 산소 농도가 얼만큼 있었다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우주 초기의 화학적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131억 년대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의 20% 정도의 산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은하만 본 거예요. 제 G값이 10일 이상만 본 거예요. 10일에서 20까지. 20은 이제 후보예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G값이 큰 거예요. 근데 저게 벌써 87개나 발견이 됩니다. 지금 제임스 웹이 우리가 1년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발사한 지 1년이에요. 6개월 동안 정렬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측을 한 건 6, 7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심우
우주를 본 게 있었으면 그 다음에 별 탄생 순간을 포착을 한 거죠.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 세세한 과정들은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보통 새끼별들은 지금 보시면 분자 구름 속에서 분자 구름 속의 밀도가 높은 곳에 이제 중력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디스크를 형성을 하고 저 안에서 새끼별이 탄생을 합니다. 너무 예뻐. 엄청나게 쌓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뭘로 본다? 적외선으로 보면 저게 보인다. 왜 적외선으로 보면은 볼 수 있냐면은 안에서 나온 빛이 먼지에 부딪혀서 우리한테까지 안 와. 근데 별에서 나온 적외선은 이 분자 구름을 다 뚫고, 왜냐면은 이 먼지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이걸 넘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은 먼지 구름을 뚫어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 안에 별의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창조의 기둥. 왼쪽이 허블이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 일단 저 먼지 구름 속 사이로 보이는 별의 양이 진짜 화질이 아예 달라요. 타란툴라.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먼지 구름 속에서 저 사이로 지금 빼꼼히 가운데 내밀고 있는 저 수많은 별들 보이십니까?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원래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면은 산맥 속 별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안에서 붉은 빛, 오렌지빛으로 탄생하는 별들이 시그니처를 뽐내면서 밝게 빛나고 있죠. 진짜 대단한 사진이죠. 최근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걸 왜 이렇게 색감을 조정을 하고 이제 컨트라스트를 다르게 줬냐면은 저 안쪽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색깔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번이 있죠. 저 안쪽에 붉은색으로 나오는 게 있죠. 별 소개해드릴 때 두꺼운 구름 속에 별에 잠겨 있었죠. 그 위아래로 이렇게 불빛 제트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에요. 제트가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저 빨간 것들이 물질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장 때문에 위아래로 뿜어져 나와요. 물질들이. 그 아웃플로우가 발견이 됐어요. 저거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연구를 할 수 있는 관측 자료예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